자, 152페이지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까지는 했고 이제 순열인데 순열과 조합이야. 순열은 뭐냐면 여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pr로 나타낸다 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택해서 그거를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OP3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이 P가 의미하는 게 퍼뮤테이션이라는 순열의 약자, 맨 앞자가 P라서 P를 적은 거고, 얘랑 이제 비교를 해서 외워둬야 될 게 조합이야. 조합. 조합은 NCR 이런 형태로 나타낼 거야. 너희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책 같은 경우는 순열이 먼저고 조합이 나중이니까 순열 파트에서는 순열 퍼뮤테이션만 쓰면 되고 조합 단원에서는 콤비네이션만 쓰면 되지만 실제 문제에서 나올 때는 순열 조합이 섞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는 순열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조합을 써야 되고 그거를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순열은 다시 말을 해주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걸 순열이라고 하고, 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기까지만 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너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NPR, NCR 중에서 어떤 게 경우의 수가 더 클까? NPR이 더 클 거야. 왜? NPR은 뽑아서 걔네들까지 서로 줄까지 세워야 된다고.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차이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 NPR, NCR을 참고로 계산할 때는 이 N과 R의 범위가 이렇게 돼요. 둘 다 0보다는 커야 되고 N과 R은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봐봐. 서로 다른 3개에서 서로 다른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를 뽑을 수가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n은 r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서로 다른 3개에서 3개를 뽑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같아도는 돼. 그리고 둘 다 음수면 안 돼. 마이너스 3개, 서로 다른 마이너스 3개에서 뭐 마이너스 2개를 뽑는다. 이런 말은 없는 말이니까. 이해됐죠? 둘 다 0보다는 커야 되고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 이게 전제 조건이더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NPR, NCR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계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계승은 뭐냐?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n의 계승이라고 하고, 기호로 n하고 느낌표 이렇게 적는데, 이거를 읽을 때 n의 계승을 다른 말로 할 때 팩토리얼이라고 그래. 팩토리얼. 우리가 이 계승이라는 말보다 팩토리얼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야. 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읽을 때 n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 n 팩토리얼. 이 n 팩토리얼 어떻게 계산한다고?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면 1부터 5까지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걸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5, 4, 3, 2, 1을 전부 다 곱한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n 팩토리얼 하면 뭐겠어? n 팩토리얼은 n부터 1씩 줄여나가가지고 어디까지 곱? 1까지 곱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n 팩토리얼의 의미다. 이게 계승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n 팩토리얼은 이제 하도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외워두는 게 좋거든? 6팩토리얼, 5팩토리얼, 4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7팩토리얼 이 정도까지.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2고 6, 24, 120, 720, 5040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아. 외워두면 너희가 문제 풀 때 용이하게 쓰일 거야. 그러니까 이 7팩토리얼이라는 건 뭐라고? 6팩토리얼에다가 7만 곱하면 되는 거야. 이건 너희가 쓰다 보면 하도 자주 나오니까 외워져 자동으로. 자, 여기 다시 보면 이런 의미라고. 이 6팩토리얼은 1부터 6까지 곱한 거잖아. 그러면 5팩토리얼은 1부터 5까지 곱한 건데 거기다가 6만 곱하면 어떻게 돼? 1부터 6까지 곱한 6팩토리얼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6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번에는 720에다 뭐 곱하면? 7 곱하면 7팩토리얼인 5040이 되더라. 이런 의미야. 그럼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지. n 팩토리얼은 n에다가 n-1팩토리얼을 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7팩토리얼은 7에다가 6팩토리얼을 곱하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이것도 적어놔. n 팩토리얼은 n에다가 n-1팩토리얼을 곱한 거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자, 여기다 이것도 적어놓을까 참고로 0팩토리얼은 1이야. 0팩토리얼은 1이다. 여기까지 네모. 0팩토리얼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0팩토리얼은 그럼 1부터 0까지 곱한 거예요. 그래서 0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했어. 0팩토리얼은 1이야. 이걸 증명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넘어갈게. 0팩토리얼은 뭐다? 1이다. 1팩토리얼도 1이고 0팩토리얼도 1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계승을 왜 알아야 되냐? NPR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돼.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밑에 여기다 네모 박스 쳐놓을까? 이렇게 계산해. 별표 쳐놔. 별표.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하래. 그러면 우리 기호로 적으면 5p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럼 얘는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고? 5팩토리얼을 5에서 3을 뺀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얘 2팩토리얼이잖아. 이래 되겠죠? 그러면 5, 4, 3, 2, 1을 2, 1로 나누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답은 이렇게가 답인 거지. 계산해주면 60 이렇게 될 거야. 참고로 이 경우에서 순열 조합 파트는 답이 조금 커. 한 4자리까지도 막 나와요. 4자리, 5자리까지도 나오니까 너희가 숫자가 크다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단위가 좀 커. 그래서 5p3은 5, 4, 3이다. 그러면 근데 있잖아. 실제로 계산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계산 안 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냥 쉽게 단순하게 너희가 값만 구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6p2를 한번 해볼게. 6p4로 할까? 6p4. 6p4는 6팩토리얼을 6에서 4를 뺀 2팩토리얼로 나눌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우리가 매번 계산할 때 이렇게 적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이렇게 외우는 법 알려줄게. 6에서 출발을 해서 항의 개수가 4개 곱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6, 5, 4, 3 곱하면 돼요. 5에서 출발해서 항의 개수 3개 곱하면 돼. 5에서 출발해서 항의 개수 3개. 5, 4, 3 곱하면 돼요. 이렇게.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푼다고. 그러면 얘는 왜 알려줬어요? 얘는 왜 언제 써요? 너희가 이걸 바탕으로 증명하는 문제들이 있어. 학교에서 서술형으로도 꽤 나오는 유형들인데 그거는 학교에 들어가면 다시 알려줄게. 서술형에서 막 이렇게 어떤 시기다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공식을 쓴다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쓴다고. 6b4는 6에 출발해서 항의 개수 4개 곱하면 되는구나. 이해돼요? 그 다음에 1번도 외워둬야 돼. 1번. npn은 n팩토리얼이고 0팩토리얼은 1이고 np0은 1이다. 이거 외워둬요. 일단 얘도 네모 박스 하나 쳐놓을까? 이 두 개 다 중요해.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볼게. 얘는 금방 하니까. 봐봐. n팩토리얼 npn이 n팩이래. npn이 n팩토리얼이래. 왜 그런가 한번 봐볼까? 얘를 여기 자리에 그냥 공식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분자는 n팩토리얼, 분모는 n에서 n을 뺀 팩토리얼. 이게 되겠네? 근데 n에서 n 빼면 0팩토리얼이잖아. 0팩은 뭐라 그랬어? 1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n팩토리얼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np0 한번 봐볼까? np0. 요거 np0. np0은 그러면 n팩토리얼에서 n에서 0을 뺀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또 n팩토리얼. 그럼 약분돼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pn은 n팩토리얼, np0은 1이더라. 이렇게. 자, 계산 한번 해볼게. 다음을 기호로 나타내래.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얘는 기호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그냥 4p3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네. 자, 요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CP는 10에서 출발을 해서 항의 개수가 2개. 이렇게. 그래서 답은 90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어려울 거 없죠? 오른쪽까지 먼저 가볼게. 19번 한번 봐볼게요. 자, 19번과 20번의 문제가 차이가 뭐냐면 19번은 앞에가 미지수고 20번은 뒤에가 미지수야. 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 19번 한번 봐볼게. 19번은요 n에서 출발을 해서 항의 개수가 2개네. 그러면 n에서 출발해서 항의 개수 2개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이 값이 30인 거야. 그러면 봐봐, 얘 연속하는 두 자연수 n이라 했거든?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곱해서 30 나오는 두 수고 뭐가 있지? 6호가 있지. 얘가 6 곱하기 5가 있어. 즉 n은 뭐가 되더라? 6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될까? 3번 같은 거 np3 곱하기 3팩토리얼 361이래. n 팩토리얼은 n에서 출발해서 항의 개수가 3개가 곱해진 거. 3팩토리얼은 6이야. 이 값이 360이니까 약분해주고 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 곱해서 60이 나오는 세수가 뭐가 있을까? 세수 곱해서 60 나오는 거. 5, 4, 3 하면 될까요? 5, 4, 3? 즉 n은 뭐가 되더라? 5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봐볼게. 20번. 20번은 너 있잖아. 꼭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모르잖아?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모르거든. 항의 개수를 몰라. 얘는 5에서 출발을 해서 항의 개수를 R개를 지금 곱하는 거잖아. 일씩 줄여나갔을 때. 그 값이 지금 60이 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거꾸로 하는 거야. 이 60을 분석을 한번 해봐. 60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 항의 개수 몇 개? 3개니까 R은 뭐가 되더라? 3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거야. 한 번 더. 요거 한번 해볼까? 10PR. 그러면, 여기 너무 쉽네. 10 곱하기 9잖아요. 그럼 R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한번 해보자. 153페이지까지. 금방 할 거야, 여기는.
전에 날씨가 되게 춥던데 이제 오늘부터는 또 봄 날씨네. 뭘 싫어 씻기는 싫어도 해야지. 응?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런 단순 계산한 문제는 사실상 안 나와. 안 나오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이걸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나오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194페이지. 9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래. 그러면 뭐 하면 돼? 곱피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9에 출발해서 항에서 2개 해서 72가 되더라. 그러면 왜 다 해볼까? 금방 하겠다. 금방 할 거야. 여기까지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보자. 네. 아니요. 아니요. 네. 네. 대출 필요 없는데. 대출해준대. 얘들아 여기서 3번 문제에다가 뭐 좀 적을 건데 별표 해놓고 3번이랑 4번 문제 똑같은 건데
이거랑 비교해서 적을게. 10명의 학생 중에서 직책이 같은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뭐 대의원 3명을 뽑는데 이런 경우 얘네 둘을 구별해서 외워둬야 돼. 구별을 해라. 지금 우리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회장하고 부회장 이렇게 직책이 서로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지금 10P2 순열을 택하면 되는데 직책이 같은 경우에서는 컨비네이션 10C3 조합을 쓸 거야. 10C3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 직책이 다른 사람 수를 뽑아라 라고 하면 순열을 쓰고 직책이 같으면 조합을 쓴다고.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보면 일단 다 적었니? 적어봐. 다 적었어요? 자, 봐봐. 이제 직책이 다른 거를 뽑을 때는 회장, 부회장을 뽑는 거고 직책이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대의원을 뽑는다고 한번 해볼게. 만약에 회장하고 부회장을 류나가 회장을 하고 아정이가 부회장을 하는 경우랑 둘이 바뀌어서 류나가 부회장을 하고 아정이가 회장을 하는 경우는 서로 같아 달라? 다른 경우죠. 근데 대의원 2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 류나하고 아정이를 대의원으로 뽑으나 아정이랑 류나를 대의원으로 뽑으나 그 경우 수는 어때?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직책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합을 써주면 되고 직책이 다른 경우에서는 순열을 써라 라는 거야. 내가 착각을 하니까 이거 좀 구별해서 외우더라고. 자, 넘어가도 되겠죠? 딱히 어려울 게 없어. 뭐 질문 있나요? 없죠? 넘어가 볼게. 자, 이제 문제 나와. 시험 문제들. 이제 너희가 이것들은 다 구별해서 이 유형별로 좀 알아두면 좋은데 첫 번째는 이웃하는 순열.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3명이 이웃해야 된대. 이웃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옆에 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일단 이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줄로 세울 거야. 남자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해보고 여자를 세모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총 줄을 6명에서 줄을 셀 거야. 맞죠? 근데 이때 이 세모 3개는 이웃해야 돼.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웃해야 되는 순열은 그렇게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애들은 이웃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남자애들은 한 명이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룹이 총 몇 개야? 그룹이 총 4개네? 그러면 이 그룹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4개의 그룹 중에서 4개의 그룹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p4 하면 되니까 4팩토리얼 하면 될까요? 4팩토리얼? 지금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룹 줄 세운 거야. 그럼 이게 끝일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어떤 경우가 생각을 해줘야 될까? 지금 이 4팩토리얼이라는 건 이 그룹 4개를 서로 이렇게 줄을 세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 안 한 게 또 뭐가 있냐고. 여학생, 이 여학생들, 이 그룹 안에서 여학생들끼리 또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럼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거 2개를 곱해줘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답은 24에서 6 곱하니까 14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 다 한번 해볼래요? 2, 3, 4, 5, 6. 이웃해야 되면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라. 그래서 그룹 줄 세우고 그룹 안에서 안에 있는 애들끼리 또 줄을 세워서 2개를 곱해주면 돼요. 첫 번째 유형이야.
밥 안 먹었어? 혹시 질문 있니, 얘들아? 아직은 질문 없어? 넘어갈게요. 우리 두 개만 더 하고 시작. 두 개만 더 하고. 얘는 이웃해야 되는 순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순열이야. 23번 보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둘이 아까랑 문제가 반대지. 구별해서 외워둬야 돼. 구별해서 유형별로 외워두는 게 좋아.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가 최소 한 명이라도 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순열은 어떻게 푸냐면 이웃해도 되는 그룹을 먼저 줄을 세우는 거야. 줄을 세우는다. 근데 이때 줄을 세울 때 한 칸씩 띄어서 한 칸씩 공간을 남기고 띄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웃해도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남학생은 이웃해도 되죠. 그러면 남학생을 먼저 줄을 세울 거라고. 근데 남학생은 지금 4명이니까 4명을 4명 자리에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야. 근데 걔를 한 칸씩 띄고 줄을 세우라 했으니까 너희가 줄을 세워볼 때 한 칸씩 띄어서 하면 돼. 남자의 이렇게 공간을 하나씩 띄어서 배열을 한 거야 지금. 그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한 칸씩 띄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공간이 몇 개 생겨?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네. 맞아요? 그럼 공간 5개 중에서 우리 지금 여학생이 3명이니까 3개 공간을 택해서 여학생을 줄을 세우면 되잖아. 그 경우 수가 뭐가 되는 거지? 여학생 줄 세우는 경우 수가 5B3이 되는 거지. 공간 5개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줄 세우는 거.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답이 되더라. 계산해주면 1442 정답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5번 2, 3, 4, 5 4개 한번 해보세요. 2, 3, 4, 5 여기까지만 하고 시작. 2, 3, 4, 5만. 푸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어떻게 푼지를 외워둬야 돼. 유형별로. 다 푼 사람을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해볼까? 그리고 자, 그 다음 24번 볼게요. 이제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순열. 자, 한번 해볼게. A를 포함한 6명 중에서 5명을 택해서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칸으로 나타내보자. 지금 우리가 지금 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 수는 5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A는 무조건 뽑아서 A는 맨 앞에 세우고 싶대. 그럼 A를 맨 앞에 미리 고정으로 뽑아두면 되잖아. A를 미리 고정으로 뽑아두면 총 학생 수가 몇 명 남아? 예? 5명. A를 포함해서 6명이라 했으니까 6명 중에서 A는 이미 여기 뽑아서 이렇게 둔 거야. 고정 뽑힌 거야. 맨 앞에 둔 거야. 그럼 이제 몇 명 중에서 몇 명 뽑으면 돼? 몇 명 남았어? 5명 중에서 자리 몇 개? 4개 남았으니까 4개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는 건 5P4 해서 답은 5, 4, 3, 2 곱하면 되겠죠? 곱해주면 답은 122 정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위치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디에 넣고 싶으면 걔네들을 미리 뽑아두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만 배열을 신경 써주면 돼요. 한번 해보자. 2, 3, 4, 5번. 질문 있어 하정아? 3번? A, B, C, D, E, F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뽑을 때 F가 회장으로 뽑혀야 된대. 회장, 부회장, 총무 중에서 F를 그럼 회장으로 뽑으라고. 그럼 F 썼어. 그러면 이제 직책이 다른 2명 뽑으래.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그럼 뭐 하면 돼? OPE 하면 되겠네.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답은 20이 나오더라. 이렇게. 오케이. 넘어갈게요. 25번 가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자, 이제 적어도 있는 순열. 적어도를 너희가 조금 어려워해. 적어도가 있는 순열. 적어도가 있는 순열 어떻게 푸냐? 반대로 풀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돼. 자, 일단 적었어? 이거? 적어도 문제는 이렇게 푼다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고. 얘들아, 알파벳에서 모음, 자음 너희 알지? 모음이 뭐야? 아이오 뭐 있어? A, E, I, O, U 이렇게 5개만 모음이고 나머지 다 자음이잖아. 그럼 여기서 모음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3개 있네. 모음 3개, 자음 3개 있네. 맞죠? 근데 문제가 이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대. 그러면 6개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너희가 적어도 문제를 이 내가 알려준 방법 얘대로 말고 원래대로 풀려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 자음이 이때 여기에 맨 앞에 오는 경우 첫 번째 구해야 되고 맨 뒤에 오는 경우 하나 구해야 되고 그러면 둘 다 오는 경우도 구해줘야 돼. 이 3가지 경우를 모두 구해서 그걸 다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물론 중복은 빼주고. 근데 그게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그냥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게 되면 한쪽은 어디선 자음이 오든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만 빼주면 양쪽 끝에 적어도 한 번은 자음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반대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푼다고? 자, 지금 한쪽 끝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6팩토리얼이 될 거야. 맞습니까?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빼자고.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했지. 봐봐, 너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이게 반대되는 표현은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반대되는 말이야. 그러면 양쪽 끝에 모음이 온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모음이 지금 몇 개 있다고 그랬어? 하나, 둘, 3개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양쪽 끝이라고 하면 공간이 2개잖아. 그러면 모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양쪽 끝에 배열을 하면 되겠네. 이게 내가 지금 뭐야? 이 3P가 뭐라고? 모음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양쪽 끝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이제 배열하면 되겠지. 가운데 문자. 자, O, A, E 중에서 우리가 3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뭐 얘네 둘이 택했다라고 쳐. 그럼 문자 몇 개 남아? 4개 남겠죠? 2개 뽑아서 2개를 양쪽 끝에 배열을 했으니까 문자 4개 남으니까 4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6팩토리얼 전체 경우의 수에서 3P는 양쪽 끝에 모음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양쪽 끝에 배열했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4자리수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면 되더라.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576이 나오더래요. 한번 해보자. 2, 3, 4, 5번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이 적어도 문제를 반대되는 표현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질문 한번 해볼래 얘들아? 5번이요. 5번? 5번 한번 봐볼까? 스페셜이라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해야 된대. 지금 일단 모음이 봤더니 몇 개? 하나, 둘, 3개네? 모음 3개죠? 7개 문자를 나열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 7팩토리얼에서 빼자. 뭘 빼야 돼?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해야 된다. 그럼 얘 반대되는 표현이 뭐야? 반대되는 표현이 뭘까?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해야 돼. 모음이 하나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모음이 이웃한 게 아니야. 모음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모음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아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순위를 어떻게 풀었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웃해도 되는 놈을 한 칸씩 떼서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 나머지를 채워 넣으라 그랬잖아. 그러면 적어도 2개의 모음이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모음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자음은 이웃해도 된다 했으니까 자음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자음을 한 칸씩 빼서 배열하자고. 띄어서. 자음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근데 한 칸씩 띄었기 때문에 공간이 몇 개 생겨? 5개가 생겨. 5개 공간 중에서 지금 우리 모음이 3개 있으니까 3개를 뽑아서 배열해주는 경우 5P3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올 거야.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3600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 계속해서 중복해서 쓰고 있는 거 보이지? 두 개 모음이 이웃해되니까 이웃해되지 않아야 되는 순열로 문제를 풀었어요. 자, 넘어가 될까요? 더 질문 있니? 넘어갈게요. 자, 26번 한번 봐볼게. 이제 교대로 서는 순열, 교대로.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교대로 서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 이게 교대로 세운다는 게 번갈아서 세운다는 거잖아. 번갈아서. 그러면 경우의 수가 2가지네. 맨 앞에 남학생을 세우는 경우. 그러면 남녀 이렇게 세우는 경우랑 맨 앞에 여학생을 세우는 경우. 여남 여로 할까? 여남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경우. 경우의 수가 그렇게 2가지겠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해서 이 2개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지.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2를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둘은 별개야. 그러면 한번 해볼게. 남녀 순으로 세우는 경우. 남학생을 3명, 그러면 남학생 3명을 남 여기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명 중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여학생 3명을 여자 이 여기 세모 3개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36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얘도 똑같지 않을까? 여학생 3명을 먼저 배열하는 경우야. 세 자리에다가 3명을. 그러니까 3팩토리얼. 남학생 3명을 여기 동그라미 세 자리에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계산해주면 36까지. 이 2가지를 더해주면 답은 72가지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자, 근데 27번 한번 봐봐. 27번은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러면 중학생이 앞에 세우는 경우에는 중 이렇게 될 거고 고등학생은 앞에 세우면 고중 하다음에 중 이렇게 될 거야. 고중 중. 맞죠? 그러면 얘는 이웃했다라고 볼 수 있어? 여기 중중 이렇게 붙어버렸으니까 얘는 이웃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중학생 3명을 여기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고등학생 2명을 여기 2자리에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둘을 곱해주면 6이 12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자,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1152 144.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되네. 자, 이제 사전식 배열이네. 사전식 배열. 너희 사전 한 번이라도 열어본 적 있겠지? 사전 열어보면 그 배열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 가나다 순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만약에 ABC를 이용해서 사전식 배열을 해라. 문자열 3개를 이용해서 세 자리로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해라 라고 하면 가장 빠른 순서인 1번은 ABC가 문자열이 했을 거야. 그 다음 2번은 뭘까? 그 다음 빠른 문자열은 A, CB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BAC, 네 번째가 BCA, 다섯 번째가 CAB, 여섯 번째가 CBA.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숫자 3개로 한번 해보자. 1, 2, 3으로 한번 해봐. 사전식 배열을 해보자. 그러면 1, 2, 3. 그 다음은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런 식으로 배열된 게 사전식 배열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문자 ABCD를 한 번만 사용해서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PDAC가 몇 번째로 나타나냐를 물어봤네. 맞아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문자가 B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맨 앞에가 A인 문자열은 전부 다 순서가 지나갔다라는 거 아닐까? 맞죠? 그러면 맨 앞에 A인 문자열의 개수를 세려고 하면 맨 앞을 A라고 고정을 받고 세 개 문자열을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에 주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죠. 맨 앞에 A인 숫자 문자열의 개수가 3팩토리얼이 되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그러면 3팩토리얼 개수가 지나고 나면 맨 앞자리는 B가 나왔을 거야. 그 다음 순서는 뭐겠어? 두 번째 숫자가 빠른 순서대로 하면 PA겠죠. PA.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봤더니 PD네. 그러면 PA 문자열도 전부 다 지나갔다는 소리겠지? 이때 경우에서 몇 개? 2팩토리얼 하면 될까요? 두 개 문자에 배열하는 경우. 그 다음에 PA 그 다음 뭐겠어? PA 다음은 BC겠죠. 중복은 안 돼. PC야. BC도 지나갔겠네. PD니까 얘도 두 개가 되겠네. 그 다음은 PD겠죠. 그 다음은 차례대로 나열해봐. 그 다음은 사전식 배열하면 PDAC가 가장 빠른 순서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다 더하면 몇 개? 6, 2, 2니까 10개네. 즉 이 PDAC는 몇 번째다? 11번째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29번 한번 봐볼게. 29번은 이제 거꾸로 너희한테 이 순서대로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20번째로 나타나는 문자열이 어떤 문자냐를 물어봤네. 어떤 문자열이냐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맨 앞에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A인 경우를 봐보자. 이때 경우에서 몇 개야? A를 배열했고 세 개 문자를 세 자리에 배열하는 경우 중에 3팩토리얼이 있겠죠. 그러면 얘는 6개란 말이야. 20번째 아직 택도 없이 멀지? 더 가까이 다가올게. 그럼 맨 앞에 P인 경우는 얘도 몇 개겠어? 3팩토리얼이네? 얘도 6개야. 아직 멀어. 맨 앞에 C면 얘도 3팩토리얼 6개네. 여기까지 다 더했더니 몇 개야? 18개죠. 그러면 우리는 20번째라 했으니까 문자열 2개만 더 찾으면 되겠네? 거의 다 가까이 다가오면 너희가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돼. 그 다음 19번째 문자열은 뭐겠어? 19번째 문자열 D, A, B, C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20번째는 뭐겠어? 20번째는 D, A, C, B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20번째 나타나는 문자열은 D, A, C, B가 정답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됐나요? 요거 두 개 한번 해보자. 2번 한번 해보세요.
다 했나요? 넘어가 될까요? 넘어가 될까요? 자, 30분 넘어볼게. 이제 0, 1, 2, 3, 4 5개의 문자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개수를 구하래. 이거 있잖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단순하게 5개 문자 있으니까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 호피 3 해갖고 답은 60이다 라고 해버리면 답이 틀려요. 왜 그럴까? 왜 틀려? 0 때문에 그래. 0은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맨 앞자리에 0이어 버리면 얘가 지금 세 자리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맨 앞에가 0은 나올 수 없으니까 맨 앞은 0을 올 수가 없어.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4가지가 됐고, 그 다음에 1, 2, 3, 4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자 0, 2, 3, 4 4개 문자 중에서 2개 뽑아서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P가 되는 거죠. 이제 순열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4가지랑 4P랑 곱해주면 답이 나와요. 계산해주면 답은 48이 정답이 되다래. 2, 3, 4번 한번 해봅시다. 2, 3, 4번. 이번은 0이 없으니까 그냥 5개 문자 중에서 4개 뽑아서 일렬의 경우에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물어봤으니까 5P 4 하면 답이야. 2번은 0이 없어. 3, 4번만 0이 있네. 0이 있는 문제는 맨 앞자리 수가 0이 올 수 없다는 걸 너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한 페이지는 반 페이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끝내볼게요. 연습은 여기까지. 숙제는 베이직센 한번 봐볼까? 숙제 잘 하고 있지? 잘 하고 있지? 아정아 숙제 잘 하고 있어? 예? 왜요? 열심히. 네. 네. 저 이거 숙제 없으면 놔두고 다니는데요. 아 그래도 돼요. 일단 어요? 다음 주고. 얘들아 숙제는 161페이지까지. 161. 어차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숙제 몇 쪽까지? 161. 근데 어차피 너희 곧 단톡방 우리 다 이제 통화해 푸다 해가지고 한 명 더 단톡방을 좀 하려고 하거든. 부모님이랑. 그래서 숙제 안 하면 그때 이제 단톡방에 가서 보호를 하려고. 예? 알겠죠? 아니다. 내일 보자 얘들아. 고생 내렸다. 숙제 안 하는 애들 남아서 공부 좀 시키고 싶은데. 아정아 남아서 공부 좀 하는 게 어때? 뭐도 아닌데.